자, 지금 윤석열이 진짜 사람이 없긴 한가 봐. 얘는 잘 모르는 건데 뭐 아는 사람을 믿고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겠다는 사람 없는 거지. 그 세조가 정권을 찬탈한 이후로 자기 주변에 있는 공신들만 계속 쓰죠.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자기와 공범이 아닌 자한테 권력을 나눠준다는 거는 그 권력이 곧 칼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하는 자들이죠. 자신이 배신을 해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컴플렉스에서 한 번 배신한 자는 그 컴플렉스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네. 진짜 역대급 코미디 방통위원장 소개하면서 전문성 없는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여기 잠깐만요. 예전에 버스에서 있었던 그런 분들 돈으로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똑같아요. 어린 시절 해. 해봐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인 후 소년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새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되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눈물 난다 눈물 나. 아, 그 윤석열이가 저 김홍일이하고 윤석열이가 그 김홍일이를 저 설렁탕집 가면 나오는 석박지처럼 생각한다고 나도 비율이 씨발 다 먹을 거야 어떻게? 아니 세상에 하다 보다 보니까 진짜 아까 그 전현희 위원장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욕 엄청 쳐먹잖아요. 지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보수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들킨 거 아니야. 김홍일 같은 검사를 방통위에 꽂아가지고 완전히 방송 자극하겠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어. 행상 책임 태도로는 김홍일을 방통위원장 지명한 게 탄핵 사안이라고. 김홍일 탄핵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 사안이라고. 지금도 넘치지만. 아니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실제 장악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지. 예. 그러니까 김홍일이나 윤석열보다 똑똑한 게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도 있고 뭘 알아야 잡죠. 뭘 알아야 잡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같은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관이 탄핵돼 나가니까 꽂을 사람을 찾다 사실은 찾은 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까? 이 사람 어설프게 방송 장악하다가는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니 말고 우리 전현희 의원님하고 대립하고 유병호처럼 됩니다. 법만 알고 자기가 평생 동안 검사였던 사람은 아마도 법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또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방송은 그렇게 장악되는 구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어설프게 아는 것도 없이 자기 뒷백 검사 친구들 뒷백 믿고 설마 나를 조사하겠어 하고 방송 어설프게 장악하려고 하다가 무능함만 드러내고 유병호 2가 되지 않을까. 아니야 뭐 여당에서는 한상혁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한상혁도 물론 법조주 출신이기는 하죠. 그런데 한상혁은 언론학 석박사 정도 가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박문진 위원도 했었어요. 근데 김홍일은 강력부였다는 겁니다. 깡패 잡다. 네, 깡패 조폭 잡던 사람을 거기다 앉혀놨다는 이유는 깡패 조폭 잡겠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게 아니죠. 그 영화 내부자도 있잖아요. 그 조국일보 그 기자들하고 깡패들하고 그러면서 언론을 배운 거지. 아니 그런데 사실 지난주만 해도 뭐 대통령실이나 장차관들 이거 갈아엎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도 이제는 임명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김홍일은 이 자리 그러니까 방통위 이 자리는 꼭 내가 아는 사람 다른 자리에서라도 끌어와서 이 자리에 앉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언론상에 나왔던 윤석열의 인사철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직접 일해본 잘하는 사람을 계속 쓴다. 모르는 사람은 못 믿는다. 대통령과 교감하고 정부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면에 서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다. 뭔 개소리야. 철학이 있어? 아이 비읍 시옷 같은 놈들아. 인재를 갖다 쓴다며. 근데 지금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에 가려가지고 지금 덕 보고 있는 애 하나 있잖아요. 그 장관 중에 전혀 관계없는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얘는 외교부 2차관이었어요. 외교부 장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좋게 표현하니까 이거야. 직접 일해본 잘해본 사람을 계속 쓴다. 최대한 빨아준 게 저 표현인 거죠. 사람 주의 없다는 거고요. 없어요. 그런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보니까 다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론에 안 나온 이야기지만 윤석열이 장관 오퍼를 내리면 100이면 100명 중에 99명이 안 한다고 손살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발사기 같은 게 들어오는 거야. 선조가 원균을 경상 좌수사로 놔두고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놔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조가 보기에는 원균이 자기하고는 더 잘 맞았어요. 진짜예요. 이순신은 마음에 안 들어. 쟤는 너무 유능해. 나보다 잘났어.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성렬이가 인수위 때 뭐라 그랬냐면 봐봐요. 할당이나 안배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서 이게 보자. 뭐 저 캠프에 왔던 사람도 안 쓰고 가장 잘 이끌 분을 유능한 사람을 갖다 쓰겠다고 했잖아요. 할당 안 하고 안배 안 하고 독식하고 있긴 하네요. 실제로는 낙하산 인사 현황만 볼까요? 내가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아도 눈에 까마득하게 보이죠. 말따 행따의 정도가 아니고요. 역사나 국정을 이딴 식으로 이끄는 놈을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방통위원장을 김홍일이 그것도 현직 권익위원장 앉히는 거 보면서 얘는 진짜 개전의 여지가 하나도 없구나. 미쳤구나.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캠프 인사 안 쓴다고 해놓고 전부 캠프 인사 깔고 검찰 출신 깔고 지금 이렇게 다 했는데 김홍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 자리에 청문회 하는 자리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말 삼고초를 했다고 하죠. 이 자리만큼은 형님이 꼭 가주셔야 된다고. 야. 청문회 어떻게 넘기는지 보겠습니다. 청문회 재밌겠다. 근데 그게 우리는 이제 언론 자각이라는 프레임만 있어갖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약간 웃기고 유치해 보여요. 웃기고 유치해요. 어. 왜냐하면 언론이 이미 장악됐어요. 지금 장악하기도 전부터 귀여운 젓가락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언론 환경이야. 근데 이미 장악했는지 모르고 거기다 포탄 날리기 시작하면 자기들끼리 피 터집니다. 그래서 무능하다고 제가 계속 무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언론은 이미 장악됐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 유능한 언론인들 그 꼴을 못 봐가지고 그걸 자르겠다 그 난리 치다가 이동관 탄핵당하고 저는 탄핵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탄핵당하고 지금 이제 김우미 하면서 인사 맥상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상 뭐 내가 모르는 사람도 발탁하겠다라는 말이 오죽했으면 나는 몰라도 된다. 너 알면 그냥 뽑아라. 여기서 너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구조라니까. 지금 시대가 언론을 장악하면 사람들이 그 언론 보냐고요. 아예 안 봐버리잖아. 옛날 같으면은 KBS 1텔레비전, MBC 두 군데만 장악을 하면 광주에선 폭동이 일어난 게 돼버려요. 옛날에 그런 거라고. 그러면 뉴스를 접하지를 못하고 신문사 가가지고 군인들이 가갖고 검열을 해버리니까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시대에는 언론 장악하면 야 광주에선 폭도들이 그것도 북한군들이 폭동 일으켰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절에는 언론을 장악하면 그 언론을 사람들이 안 봐버려서 망하게 되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윤석열이 대가리 수행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지지율 올리는 게 얘네들은 지금 머릿속에 조작이라는 느낌도 하나 없다니까요. 뭐냐면 머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고 돌대가리여서 이런 거를 공정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장악을 하면 자기한테 좋은 뉴스 나오면 지지율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잔대가리는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짜 뉴스를 해도 언론 장악한 뉴스라고 인식하게 되는 효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나를 마음껏 비판해라고 하면 지지율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머리들이 이쪽 세력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거잖아. 누군가가 장관으로 올라가고 대통령이 되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쪽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을 잡자마자 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는 애들이 이런 세력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근데 이쪽 세력들은 사실은 다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수는 그렇게 못해. 양심에 찔려서 못한다고. 이 차이가 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언론 장악이요? 안 되기도 할 거니와 내가 그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려요. 윤석열이 무너지는 최정점에는 언론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저렇게 있다가 그렇죠. 법물 쏟아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팽창돼 있던 게 터지면 그때는 윤석열 끝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자, 근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한테 슬슬 짜증내기 시작하는 게 조중동이에요.
이런 기사들이 부쩍 많아졌다. 어제 나왔던 정말 이거 명작입니다. 위기의식 없는 여당 양남 자민련. 강남과 영남의 합성어인데 양남 자민련 전략간판. 어제는 이거 방송에서 읽어드리기도 했는데 주요 내용은 서울에서 강남과 서초만 이기는 등 100석도 못 건지고 양남 자민련으로 전략하는 시나리오가 허언이 아니다. 물론 중앙일보의 엄살도 끼어있긴 합니다. 그냥 이걸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현실이 그렇더라. 내용 보면 공감되잖아요. 어디 저 호프집에 갔더니 뭐 손님 중에 한 10명 중에 7명 윤석열 욕하고 있더라. 윤석열 칭찬하는 사람이 주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조중동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때문에 보수가 또다시 박근혜 탄핵과 같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면 지금 보수가 내놓은 대통령들의 지금 우리나라의 노태우 이후로 보수의 대통령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고 어떻게 사라졌는가 그리고 보수 대통령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조중동 입장에서는 조중동이 윤석열이랑 뭔 상관입니까? 알 바 아니에요. 조중동이 중요한 거는 보수가 장악해야 되는 거고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려야 되는 거고 인간보다는 자본이 우선이 되는 사회가 계속 유지되는 게 보수한테는 중요해요. 조중동한테는. 근데 윤석열의 지금 브레이크 없는 열차의 끝은 보수의 몰락이거든요. 결국은.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중앙일보만 그런 게 아니고 쭉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어제 조선일보의 칼럼 대통령 부인이 가진 것과 없는 것. 부인이 가진 건 책임, 없는 건 자유인데 지금 그 반대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내용 보면 다 공감은 안 돼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다음 동아일보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된다. 어제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조중동까지 다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짜증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못할 수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자기들한테 그게 과연 유리할까요? 조중동 입장에서. 이동관이면 차라리 싸바싸바가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든 뭐 너와 나와 이익을 주고받는 형태가 가능할 텐데 지금 대한민국 기사들이 검사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상대해봤습니까? 그랬을 때 검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김홍일이 나를 때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심에서 그렇죠. 당연하죠. 마음에 안 들면 때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 누구지? 아니 대통령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했을 때 있는 것을 실리콘 없는 것을 싸가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지금 언론 환경에서는 정말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거는 말단 지엽적인 거고 워낙 비상식적인 인사를 하니까 이제 쉴드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심지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하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청문위원이 될 상황인데 과방이라서 상황인데 난 도저히 이건 쉴드 못 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가 이거였어요. 국민의힘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서는 알고도 쉬쉬. 물론 이건 약간 예방주사 맞히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화면에 그림상으로 보면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정도 빼고는 민주당이 다 먹는다. 오늘 여기다가 이준석이 하나 더 얹었죠. 6석이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4석밖에 못 얻는다. 이야기 나올 정도. 물론 이게 조선일보 의도가 이거를 갖고 지금 뭐 뭔가 조작하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입장에선 절박한 거예요. 절박하죠. 엄청 절박하죠. 그래서 지금 친절하게 의석까지 나와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도 윤석열이 필요 없어요. 사실. 자기네들 의석이 중요한 거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미 서울 경기 쪽은 다 험지가 돼버렸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 나름대로 충정이기도 하고 얘네들 나름대로 이해관계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런 기사를 내는 게 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조중동이 짠한 게 어떡하나 그분은 안 보실 텐데. 그러니까 그때 짠하다기보다는 애잔한 거 아닌가? 그래, 애잔하죠. 애잔하지 네. 지금. 그분은 안 보셔요.
그거 유튜브만 보고 있잖아. 그렇죠. 그거 유튜브만 보면 붐짜다 붐짜 하고 있지. 야, 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게 윤석열을 내버려 두면 날아가면 하고 그러니까 안 내버려 두면 또 다른 쪽에서 힘들고. 나라가 시끄럽고. 근데 그거는 저는 결국은 그런 국가에서 그런 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 조선일보에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오늘 갤럽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제 정권 심판론 뭐 그런 것처럼 2020년 1월 첫째 주 한국갤럽에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지원해야 된다 49, 문재인 정부 견제해야 된다 37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당시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연합뉴스 TV랑 매트리스 여론조사기관 처음 들어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부 지원해야 된다가 37%고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된다가 50%예요. 당시 문재인 정부 지원해야 된다가 49%. 같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된다가 50%예요. 정반대 상황인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친절하게 성렬아 봐라 이 새끼야 이대로 두면 우리 망한다니까 이러다 다 죽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조중동이. 딱 그겁니다. 정말 얘네들은 절박한 거예요, 진짜로. 아유, 들어줄 놈도 아니고 사람 미치겠다 진짜. 자 그러고요. 자 윤석열 이제 탄핵 관련해서 지금 오늘 추미애 장관도 그 새날 방송 나와가지고 윤석열 탄핵 관련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가 옳았죠 사실은. 윤석열 징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옳았는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원래 그런 놈이니까 포기하고 사는 것 느낌도 있어요. 뭔 짓을 해도 촛불 집회에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느낌? 이게 약간 좀 탄핵이라고 하는 게 유행놀이, 유행뽕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고관여층은 몇만 명 안 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스크럼을 짜놓으면 언론이 이제 그 분위기를 막 띄우면 간단히 말해서 TV에서 촛불 집회에 5만 명 모였습니다 하면 그 다음 주에 10만 명 나오고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 주에 20만 명 나오고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촛불 집회에 나오실 분들이 항상 나갈 수 있는 집회는 열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내일 집회에 소개 좀 해드릴까요? 내일 집회는 드디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립니다. 6호선 한강진역 2번,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 날씨가 좀 춥지 않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행진 경로도 한강진역에서 출발해서 이태원역, 녹사평역 그리고 대통령실 앞까지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좀 속 좀 뚫리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토요일 오후 5시 한강진역 거기가 바로 이제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이고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평소 시청보다 재밌는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맨날 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이제 여행 가듯이 외출하듯이 한번 가보시자고요. 명품 뇌물 정합비리 특급 범죄자 김건희 특검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